저희 그 청취자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방송이잖아요. 독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전 회차인 것 같은데요. 아내인데 임신 중인데 독감에 걸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 그 임 원장님과 신 교수님이 또 나름대로 성실하고 또 틀림없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후속 그 메일이 왔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결론만 얘기해드릴까요? 열이 나서 뭐 그 독감 타미플루 처방을 못 받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내 되시는 분이 그리고 산모였죠. 산모. 초반에는 못 받았는데 임신부 처방은 받으셨는데 네. 처음에 받은 게 아니고 며칠 후에 받았는데 그렇죠. 본인이 그냥 끝까지 안 드셨죠. 예, 복용하지 않고 버티며 보냈고 결과적으로는 10주 된 아기를 유산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신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저도 방송에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타미플루 때문에 그 뱃속 태아가 걱정하는 것보다 타미플루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보다 독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걱정이 된다. 드시는 게 좋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이런 답 메일을 받아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이 지금 가족들도 서로 그 보듬어 주면서 하지만 미안함, 죄책감, 원망 그 어떤 단어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참 메일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근데 사실 10주라는 임신 기간이 자연유산의 발생률이 높은 기간이에요. 이 기사 보면서 저도 옛날에 제 경험이 문득 생각났거든요. 잊혀지긴 했는데 제가 전공의 시절에 임신 초기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미국 학회가 예정돼 있어갖고 비행기 타고 갔다 왔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임신한 사실? 임신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거기가 되게 더운 텍사스주였는데 호텔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반팔 옷만 가져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컨퍼런스에 참여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갔다 와서 유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온도의 그런 외부 환경의 그런 것들에 취약했었고 그다음에 비행기 자체에도 뭔가 방사선 조사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1기 때는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처음 임신했었으니까. 하나만 지금 말씀 중에 잠깐 비행기 안에 방사능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귀에 탁 걸리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그러니까 비행기 타게 되면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주에서 여러 가지 그 레디에이션에 노출이 곧바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유방암 발생이 높다 뭐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뭐 미국까지 가는 경우, 동쪽으로 가는 경우, 서쪽으로 가는 경우에 따라서 그 레디에이션의 노출량과 뭔가 암과의 발생 관련성 뭐 그런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취약한 특히 태아에는 더더욱이 그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저도 전공의 때 막 제주도 파견 가고 그럴 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 방사선 기사들이 입는 나봇 있잖아요. 그 나봇을 빌려다가 비행기 탈 때 배에다가 두르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뭐 임신 1기라고 누가 파견을 뭐 예외적으로 해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제주도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식으로 제가 그때 누군가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런 것들의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사실. 근데 찾아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인 그런 대비를 하신 거네요. 그렇군요. 겸사겸사해서 비행기 관련한 방사능 관련한 얘기도 좀 이게 해보겠습니다. 되게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원래 사실 만약에 이 1기 때 뭐 그런 방사능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임산부는 탈 수가 없는데 지금 거의 7개월, 8개월까지는 타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면 항공사에서 수가 걸려올 수도 있으니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개인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조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하신 셈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산소 문제, 혈전 문제, 그다음 호르몬 이상 문제들은 비행기 승무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순, 이게 서카디안 리듬에 따른 뭐 생리불순 이런 것들은 많기 때문에 불임도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공사에 근무하는 노동 강도가 사실은 높다고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모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항공기는 오래 타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는 느낌이 그래요. 네. 뭐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없을 네. 뿐이지만 그래도 그렇죠. 네, 네. 건강을 그래서 생각한다면.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 방사선 그 공항에서 검색대에서요. 우리 통과할 때 임산부들은 따로 패스하잖아요. 프리패스 하잖아요. 딴 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몰랐네요. 그런 거- 근데 그 너무 약간 공포감을 너무 자극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방사선 노출 고지를 하는 노선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북극 항로 이용하는 미주 노선. 아. 그러니까 신 교수가 그렇죠. 탔을 그 비행기긴 하네요. 근데 그래서 이게 2013년인가에 조금 논란이 돼서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그걸 좀 고지를 하겠다. 네. 노출량 개시하겠다. 뭐 그런 기사가 있네요. 찾아보니까. 방사능 노출량도 항로 따라서 좀 다른 모양이에요. 예, 맞아요. 북극권을 네. 좀 지나는 네, 네. 것은 좀 더 걱정할 만한 수준이고 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너무 섣불리 과하게 공포심을 또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아무튼 그 임신 10주는 자연유산의 리스크가 높은 주고요. 지금 상황에서 메일을 주신 걸 보면은 독감과 유산과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 독감 임산부 그 백신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렸고 그다음에 처음에 찾아간 내과에서는 수액만 처방을 했고 며칠 후에 타미플루를 처방을 했을 때 만약에 처음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예,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타미플루를 먹고 뭔가 좀 더 고열의 기간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줬었을지 워낙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임 원장님도 이 답 메일 보셨죠? 네, 보고 또 뭐 다른 루트로 또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산모들이 또 문의가 또 왔어요. 자기는 예방접종을 안 했는데 지금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독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독감이 걸리면 어떡하지? 예방접종을 늦었지만 지금 해야 됩니까? 라는 문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방송 때 1월 초쯤까지는 꼭 맞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1월 말이 됐고 이제 2월 초가 네. 되기 때문에 한 달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뭐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3월 달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 때문에 맞으셔도 되고 저는 사실 반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났기 때문에. 예. 보통 백신 맞으면 2주부터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계산하면 2월 중순부터는 뭔가 보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독감이 늦게는 2월 말 3월 초까지도 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할 때 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베네핏과 리스크를 항상 따지는데 임산부인 경우에는 독감에 걸렸을 때의 리스크가 뭔가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례를 보니까 더더욱이 마음도 안 좋고 우리가 최대한 의료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본도 280만 명이 독감에 걸렸대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독감의 어떤 예보된 어떤 그 수치보다 뭐 한국 포함해서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 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게 아주 좀 높게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많이 번졌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균도 진화하는 세균도 진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걱정이 됩니다. 내년 추이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꺾여서 고점은 지나서 그나마 다행인데 일본뿐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영국 난리더라고요. 거의 뭐 막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가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의료계 쪽에서는요 입원실이 없었어요. 저번 주까지 독감 환자들이 너무 입원해가지고 병실이 없는 상태가 중환자실도 거의 꽉 차서 모든 병원에서 전원이 안 됐다고 전원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네. 우리 신입
남자 아나운서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형 독감 걸려서 나았다고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곧장 A형 독감에 또 걸리더라고요. 지금 그런 정도로 독감이 우리나라도 돌았다니까 말 다 했죠. 뭐. 여튼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신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냥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독감 관련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까지도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답 메일 주신 우리 그 안타깝게도 뱃속 아기를 떠나보낸 이 가족 잘 상처를 좀 보듬으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정말 저희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한 듯한 좀 느낌이 들잖아요. 저희가 그 전 메일을 받았을 때만 해도 뱃속 아기가 태동이 있었을 테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뭐 신혼이라 아니면 이제 둘째나 뭐 더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임신하셨다면 반드시 미리 한 11월, 12월에 인플루엔자 백신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네, 그런 분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이게 뭐 타미플루 처방받고 복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는 그런 인과관계 전혀 뭐 확인된 바 없으니까 아까 신 교수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학 자책은 노노입니다.